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20분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년 연장을 두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이제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고 임금을 그대로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또 경영계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년 연장이 또 청년 취업난까지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영계에서는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정년 연장을 둘러싼 쟁점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60세인 법정 정년을 이제 65세로 늘리자 이런 정년 연장 논란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는 진입했는데 그 전부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다가 또 잠시 주춤하다 또 있다가 이랬는데 그렇죠. 이번에 다시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사실상 이제 아시기는 정부하고 여당에서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제 가속화시키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실제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된 게 2025년에 20% 정도가 인구의 5분의 1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소득 크레바스 현상이라고 해서 실제 60세가 정년이지만 네. 65세까지 이게 연금을 못 받는 상태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연도마다 다르지만 그렇죠. 69년생부터는 65세의 연금 수급 개시 수급이 되는 연령이 거죠. 이게 2033년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 꽤 긴 기간이 남은 건 아니고요. 네. 이미 이런 형태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많았고 또 양대 노총 같은 경우가 연내에 반드시 이 법적 정년에 대한 것을 65세를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문위원 할 때도요. 네. 이 부분이 노조법 2, 3조 말고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요. 일단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은 높게 연장에 나왔어요. 찬성하는 분들이 뭐 거의 80%될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높더라고요. 도리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도요. 청년들 같은 경우도 80, 90%가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죠. 반대가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예.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예. 생산 가능 인력은 줄어들고 예. 노인들 일자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 공감대는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공감대는 있는데 각각의 입장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예. 이제 임금을 받는 쪽하고 주는 쪽하고 다를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예. 받는 근로자 측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하자는 거고 예. 그 경영계 주는 쪽에서는 이제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재고용이라고 거죠. 하잖아요. 네. 조금 더 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경사노위에서는 계속 고용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사실 계속 고용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일본식 모델을 따라간 거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 일본식 모델 중에서 이 정년 연장이 방식이 있고 퇴직 후 네. 재고용이 있고 네. 또 아예 퇴직을 정년을 폐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폐지도 있습니까? 그럼요. 이번에 네. 대만 같은 경우는 2년 전인가에 의회에서 입법부에서 네. 정년 자체를 폐지를 했어요. 미국식처럼 된 거죠. 네. 대신에 이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양대 노총 위원장들하고 만났을 때 네. 노동에 대한 유연화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정년을 폐지하면서 네. 노동 유연화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시켰다고 볼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본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하고 퇴직 후 재고용하고 정년 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선택지를 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사노위에서는 계속 고용한 이름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네. 퇴직 후 재고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일본은 정년 연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법적 정년 연장 자체가 법적 정년이 지금 60세잖아요. 우리나라. 네, 근데 65세로 늘리자는 거예요. 대신에 네.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 그러니까 정규직의 고용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가자. 그렇죠. 네, 65세까지. 고용 안정성이 있고요. 예. 연공형의 임금 구조는 그대로 가서 사실상 인건비가 조금 급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네. 연금 개시라든지 이런 그 소득 크레바스를 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경우가 네. 경영계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법적 정년은 계속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까지는 유지하자. 그렇죠. 네. 60세까지 유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후에는 정년 도래자들에 대해서 촉탁직이라든지 그렇다면 기간제 계약을 통해서 다시 채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노동계가 생각하는 정년 연장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완전한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는 어렵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쟁점의 순간인데 실제 이제 경영계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력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일단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요. 이제 이게 네. 정년 연장이 국정 과제로 네. 잡혀서 지금 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지금 네.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조금 더 살펴볼게요.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와 또 그 노동자 입장에서 볼 네.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로운 건지 아니면 이제 크게는 정년 연장, 네. 퇴직 후 재고용이지만 그 안에서의 조합을 어떻게 할지 그게 좀 논의된 게 있습니까? 뭐 사실은 이게 경사노위라는 이런 장에서 논의가 네. 됐었어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경사노위에서는요 노동계가 좀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사실 김정대 부원장이 오면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오면서 다시 이런 문제는 이제 논의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노사 간에서 논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 생각은요. 네. 연속된 정규직 관계를 늘리느냐 다시 새 계약으로 고용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때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경우는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관계에 대한 걸 일단 종료하고 네. 다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임금 통제도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용이해지겠죠. 네. 네. 임금표 재설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비용 통제도 가능하고요. 네. 또 파트타임이나 프로젝트 멘토링 등으로 해서 숙련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관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규직 신분이라는 것이 계약직 신분으로 바뀔 것이고 네. 지금 또 정년 말만 연장 퇴직 후 재고용이지 그냥 맞아요. 정규직이 아닌 거잖아요. 네, 정규직은 아닌 거죠. 1년마다 네. 계약을 하거나 2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죠. 이제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양대 노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그 실제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것이 대기업이라든지 공공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규직 신분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년 연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이 근속이 늘어나면서 퇴직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쌓이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쌓이다 보니까 네. 훨씬 유리하게 훨씬 느껴지죠. 유리해요. 진짜 훨씬 네.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임금 것들을 또 피크제, 적용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감도 있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공방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이렇게 이제 팽팽히 주장하다가 예. 중간 지점에서 좀 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든지 협상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죠.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 교수님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이 우리가 정년 연장에 대한 것을 이제 법적으로 정하긴 하지만요. 저는 이 부분을 기업이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년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기업의 성과가 있고 충분히 기업의 뭐 경영 가치 자체가 뭐 우리 기업은 이 정년을 두지 않고 네. 지속적으로 뭐 정년 폐지를 할 수 있다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경영가 입장에서 우리는 이게 부담스럽다. 그건 산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별로. 네. 그럼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퇴직 후 재고용이 적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퇴직 후 재고용보다는 그냥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네. 그럼 그런 기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요. 네, 국내 네. 기업 같은 경우도요. 그럼 이런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정년에 대해서 뭐 고령자들에 대한 고용을 지원해주는 법률 체계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요. 고령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할 때? 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기업에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거의 임금의
한 15%에서 20%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임금에서의 한 70%에서 75%를 지급하고 하고 추가적으로 뭐 정부에서는 한 15%에서 20% 정도 근로자는 지급하다 거의 보니까 비슷한 수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기대할 그렇죠. 수 있게 되고. 예, 예. 예.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재정이 들어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만 해도 대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이 40%가 넘거든요. 네. 40.4% 되는데 우리나라는 KDI 2023년 3년 자료를 갖고 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13.7% 20%도 안 돼요. 돼요. 네. 그것도 250인 미만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기업을 따졌을 때 그렇거든요. 아, 250 이상일 때.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투입하는 재원이 충분할까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 충분할까도 하고 또 예. 어떤 특정 쪽에만 좀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문제도 또 예.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 얘기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경총에서도 인터뷰를 했을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공공 부분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바로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양대 노총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런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소상공인은 실제 이거는 뭐 우리가 보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경총에서 얘기하는 이런 논쟁에서는요, 실제로 이걸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더 심화된다.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전년제 얘기를 운영 많이 하죠. 사업자가 전체의 21.8%에 불과하니까 만약에 그렇죠. 정년 연장을 가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혜택에서 배제되는데 그렇게 예. 가야 되냐 지금 아주 강하게 예,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49.4세란 말이에요. 아, 네. 거의 네. 50세 미만의 50세 대부분 주된 미만이에요. 일자리에서 그만두는데. 예. 지금 법정 정년은 이미 60세가 됐잖아요. 2016년에. 네. 그럼 그 전에 다 퇴직을 하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65세로 올리더라도 대기업하고 공공 부분 중심으로 해서 좀 수혜자가 초점이 몰릴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나머지 이제 다시 재고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60세 법적 정량이지만 그전 네. 10년 전에 이미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이걸 65세까지 늘리면 예. 일부에게만 간다는 건데 또 이제 법적 정년을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공무원 네. 중심으로 했으면 그게 좀 퍼져가지고 다른 사업장 좀 작은 사업장으로도 그게 이제 정년 혜택이 좀 늘어날 퍼질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죠. 있다는 게 네. 사실은 우리 양대 노총에서의 주장이에요. 아 주장이에요. 네. 네. 초기의 시작 같은 경우는 대기업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네. 향후에는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년 60세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최근에 이제 우리 이게 10개 정도가 법률 같은 경우가 지금 제시되고 민주당에서 발의된 있거든요. 거로 알고 발의되고 있습니다. 있거든요. 네. 박홍배 각각 좀 다르죠. 달라요. 네, 박홍배 민주당 의원 의원도 달라요. 거는 네. 63세, 64세, 65세 차분차분 그렇죠. 해서 67년생인가부터인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혜택을 있게끔 되죠. 설계가 됐더라고요. 2027년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63세까지 하고 네. 그리고 2032년까지 64세. 네. 그리고 2033년 2033년 크레바스가 65세. 되면 65세요. 네. 또 재밌는 거는요. 민주당의 박정 의원의 경우도 참 재밌어요. 네. 이 우리 종업원의 숫자에 따라서 좀 네, 달리하자는 그래서 거거든요. 작은 사업장부터 먼저 하자고 맞아요. 했죠. 네. 5인 뭐 이상에서 50인 미만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하자.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550인부터 300인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까지 가기 전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4년에 하자. 네. 그리고 300인 이상은 7년 뒤에 하자. 그러니까 같은 당 내에서 의원들도 완전히 지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좀 달라요 지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들었던 게 네.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수렴될 필요성도 있는데 실제 이런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우리가 양대 노총만 논의해야 될 것도 아니고 경총만 논의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이해관계자에 대한 논의가 네.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네. 실제 직군도 뭐 생산 직군 있죠. 네. 사무 직군, 연구 직군, 뭐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직급도 다를 것이고요. 고용 형태도 다르고. 정규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 기업 규모도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 의원 안처럼 네. 50인 미만 기업도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도 있고요. 또 산업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 여성들이 많이 몰려있는 서비스업도 있고 그래서 이것마다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각자 너무 입장이 달라서 이거가 진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년을 1년 늦추면 고력 정규직 5만 명의 은퇴가 미뤄질 것이다. 5만 5천 명. 예, 그러니까 정도 5만 돼요. 넘게가 미뤄지면 예. 단순 계산으로 일자리가 그대로 있다고 할 때 5만 5천이의 신입을 못 뽑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심지어 신입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못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일자리는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오전에 수업을 하고 왔어요. 2개 예, 수업을 하고 왔는데 예. 청년들한테 이 질문을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입장에서는요. 당장은 정년 연장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당장은. 그래서 왜냐면 자기 본인들이 부모님은 되기를 원할까요? 근데 미래에는 정년 연장이 됐으면요. 자기들이 미래에 본인들이 나이가 입직을 하게 고령이 될 때는 예, 예. 네. 근데 우리가 연구원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노동연구원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조사했을 때는요.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맞아요. 사실은 0.5에서 1.5 정도의 한 명이 우리가 네. 정년 연장이 됐을 때 네. 청년 고용이 덜 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만 5천 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냥 숫자만 갖고 얘기했을 때 뭐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인 요건 때문에 더 채용하지 않았을 때는요. 네. 단순히 5만 명이 머물러 있다 그래서 5만 명이 채용이 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2만 5천에서 3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7, 8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런 효과성을 우리가 부여했을 때 그래서 청년 일자리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아까 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만은 아예 뭐 네, 정년을 폐지한 폐지한 거고. 그럼 싱가포르, 영국, 독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그 재고용 연령 자체, 재고용이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재고용 네. 연령 자체를 68세로 지금 현재 두고 있고요. 네. 2030년에 70세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그 고령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 2011년에 이미 그 법정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슈가 또 우리 국민연금 이슈하고도 가 있어요. 제가 그렇죠. 지금 연금 관련된 또 위원회에 또 들어가 있는데 네. 국가연금에 대한 수급 연령 자체를 66세, 67세, 68세까지 지금 연장을 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네.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해외에서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년 네. 연장을 반대하는 게 반대했었어요.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빨리 네. 연금 받고 싶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연금이 준비된 나라는 좀 다른데 우리는 네. 연금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소득 그래파스 기간은 길고 이러니까 참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네, 높지 않지 소득 대체율이 않습니까? 너무 낮지 않습니까? 소득 대체율이 낮다 보니까 실제 개인 연금도 준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고려할 것이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저출생 고령화 심화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풀어갈까? 청년 고용 위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다 생각한 네.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당부의 말씀? 마지막은 해주시겠어요? 이렇습니다. 사실 퇴직 후 재고용이든 정년 연장이든 간에 제도만 바꿨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해관계자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논쟁의 중점에는 누가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그 계층만의 주장이 아니라 네. 뭐 이제 경사노예도 이제 좀 정상화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노사정이 함께 설계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과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